시작 전 KF-21의 공중급유 장면을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면서 불철주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 연구원, 개발자, 기술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랍에미리트가 결국 한국의 KF-21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 계약이 아니라 하늘판 게임 체인저의 등장입니다. 묵묵히 움직이는 한국인들의 영상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2025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발표된 숫자 하나가 전 세계 방산업계를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방산 협력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UAE는 단순히 이 전투기를 사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개발하고 현지에서 생산하고 심지어 제3국에 공동으로 수출하자는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KF-21이 뭐길래 중동의 부국 UAE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오는 걸까요?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이 8조 1천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2015년에 개발이 시작됐고 2022년 7월에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1,3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무사고로 마쳤고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공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이 전투기를 개발할 때 미국에서 핵심 기술 4가지를 이전받기로 했었습니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 전자광학 표적 보드, 전파 제모. 이 4가지는 현대 전투기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핵심 중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프로젝트가 좌초되거나 성능이 대폭 낮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4가지 기술을 전부 국내에서 독자 개발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은 65%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이제 전투기를 수출할 때 미국의 눈치를 덜 봐도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무기는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국산화율이 높을수록 수출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기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KF-21은 길이 약 17m, 날개폭 11m의 쌍발 전투기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 전투 행동 반경은 약 1000km에 달합니다. 외부 하드포인트 10개에 약 7.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F-35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솔직히 말해서 F-35와 직접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F-35는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고 KF-21은 4.5세대입니다. F-35는 내부 무장창에 무기를 숨겨서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지만 KF-21의 현재 버전은 반매립 방식으로 무장을 장착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KF-21의 가격은 F-35의 절반 수준입니다. 최근 계약 기준으로 KF-21은 대당 약 1억 1천만 달러, F-35A는 약 2억 달러입니다. 게다가 KF-21은 프랑스의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스텔스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 시장에서 F-35를 살 수 없거나 사고 싶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정치적 관계가 복잡한 나라들 또는 F-35의 엄격한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운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에게 KF-21은 매력적인 대안이 됩니다. 이제 UAE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UAE 공군은 현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력 전투기인 미라주 2000이 너무 늙었습니다. 1980년대에 도입된 이 프랑스산 전투기들은 30년이 훌쩍 넘은 노후 기종입니다. 전차 390여 대, 자주포 80여 대도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래 UAE는 미국의 F-35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였죠. 협상이 꼬였습니다. 러시아의 Su-75 체크메이트와 공동 개발도 추진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것도 무산됐습니다. 그러던 중 UAE의 눈에 KF-21이 들어온 겁니다. 올해 4월 UAE 공군 방공사령관 라시드 알 샤시 장군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계룡대에서 공군 참모총장과 회담한 뒤 사천에 있는 KAI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파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UAE 장군이 KF-21에 직접 탑승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타국의 전투기에 외국 고위 장성이 탑승하는 건 전투기 세일즈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그동안 KF-21에는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시험조종사 외에는 외국인이 탑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뒤 양국은 공식적으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정상회담에서 1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 가능성이 공개된 겁니다. 그런데 UAE가 원하는 건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UAE는 기본형 KF-21뿐만 아니라 스텔스 기능이 강화된 성능 개량형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노 세대 전투기를 함께 개발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UAE 전용 맞춤형 모델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 그리고 완성된 전투기를 제3국에 공동으로 수출하는 것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방산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대부분 완제품 판매 방식이었습니다. K2 전차를 팔고 K9 자주포를 팔고 천국 미사일을 파는 시기였죠. 물론 이것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방산 수출 강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연간 방산 수출액은 3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173억 달러로 5배 이상 뛰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기준으로 한국은 현재 세계 10위권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UAE와의 협력이 성사되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서 글로벌 방산 가치 사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에서 생산하고 함께 수출하는 구조. 이건 지금까지 미국, 유럽의 방산 강국들만 할 수 있었던 모델입니다. 여기서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KF-21의 공동개발국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분담금을 계속 미뤘고 결국 올해 6월에 분담금이 6천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거기에 기술 유출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허가받지 않은 USB를 소지하다 적발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인도네시아의 프라보오 대통령은 최근 터키의 KAAN 전투기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KF-21 프로젝트에서 이탈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UAE의 등장은 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가 나타난 겁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KF-21의 미래가 동남아가 아닌 중동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UAE는 프랑스로부터 라팔 F사 전투기 80대를 이미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터키도 자국의 KAAN 전투기 공동개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터키, 한국의 3파전이 진행 중인 셈입니다. 하지만 KF-21에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격입니다. 라팔 F사는 대당 약 2억 2,500만 달러인 반면 KF-21은 1억 1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죠. 둘째, 공동개발 참여 기회입니다. 프랑스는 완성된 전투기를 파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함께 개발하고 생산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UAE 입장에서는 기술 이전과 산업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KF-21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 중인 블록 1은 반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블록 2에서는 공대지, 대함, 무기 운용 능력이 추가되고 블록 3에서는 내부 무장창과 향상된 센서를 갖춘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KAI는 KF-21EX라는 차세대 버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2039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이 전투기는 F-35급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AI 지원 임무 컴퓨터와 유인-무인 복합 전투 시스템까지 탑재할 예정입니다. UAE가 관심을 보이는 건 바로 이 미래입니다. 단순히 지금의 KF-21을 사려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 협력이 성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의 물꼬가 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KF-21을 기반으로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한국의 주장입니다. UAE가 KF-21을 도입하면 사우디 등 주변국과의 6세대 전투기 협력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중동 전역의 K방산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사우디의 중동 지역 본부를 설립했고 군수품 50% 현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UAE까지 합류하면
사우디 UAE를 양축으로 한 중동 전역의 생산, 정비, 수출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겁니다. 셋째, 한국의 기술 자립이 한 단계 도약합니다. 공동 개발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금과 경험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 전투기 개발에 투입됩니다. UAE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거죠. 한국이 만든 전투기 하나가 중동의 하늘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이 전투기를 수출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항공 강국들의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KF-21은 그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150억 달러. 이 숫자가 현실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실무 협의가 남아있고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KF-21은 더 이상 한국 공급만을 위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사막 위로 보라매가 날아오르는 날. 그날이 생각보다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K방산의 기적이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자랑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공개된 정보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연구원, 기술자,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